네, 후보자님 오랜만에 법사위원 회의장에서 뵈네요. 좀 전에 말씀하시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그 변호사 업무를 했던 그 과정 자체가 또 고위직을 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맞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임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법조인들은 후보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조계 지금 현재 변호사 업계에 일반적인 관행이나 수준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 네, 국민들의 그렇죠. 내가 말한 그거예요. 국민들의 눈높이엔 맞지 않죠. 근데 변호사들 출신이라면 저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얘기예요. 사실은 다 알긴 알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면 개별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그 사건을 변호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정관예우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고발하면 당장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 신분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하다못해 서면조사 요청서도 보내는 거는 당연한 절차죠. 되게 그죠? 거의 대부분이. 예. 특히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물론 각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면조사라도 하겠다고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법률상 피의자 신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 어떤 죄를 진 사람처럼 단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법제와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 말씀한 취지가 그런 취지였다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앞서 대답하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성윤 그 서울 검사장 공소장이 유출된 사건. 예.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조직 개편안 그것을 이제 대검찰청에 보내서 의견을 구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그것이 유출돼 가지고 밖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 두 사건을 보면서 박범계 장관이 그랬어요. 보안이 이렇게 안 되는 조직이 없다. 그죠? 이성윤 사건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었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개됐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밖에 언론에 노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지금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대판이 예. 어렵겠지만 그거예요. 예. 이거는 기소한 이후에 직접 정확한 재판이 있기 이전에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어떤 기선을 제압하려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걸 넘어서 그걸 왜 그러냐. 이성윤을 서울검사장에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사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더 이상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렇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선을 제압해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걸 뭐 자기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약 하자 같은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그 개혁안에 대해서 예. 의견을 구했는데 그게 왜 나갔겠어요? 그 내가 의견을 달아서 법무부 협의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이 왜 나갔을 거예요? 외부에다가 그것을 동조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힘을 구해서 그러니까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의 힘을 얻어서 거기에 반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거거든요. 일부 검찰에서는 일부 구성원들이 이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하는 일들이 정확하게 언론에 나오는 절차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예. 이거 완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 행위입니다. 이런 건 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받지 못했고요. 이번 직제 관련 우리 장관님의 그 안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에서 일선에 직접 그 안에 대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선에 다 가 있으니까 밖에 그 소위 유출될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출한다는 것은 그 외부의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뜻을 관철하는 뜻이 많은 거죠. 사실 또 그 내용을 보면 뭐 이것이 무슨 뭐 대단하게 뭐 검수완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검 예규에 봐도 반부패 수사부가 없는 데에서 인지수를 하려면 총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지침이 그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지부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부치지청이나 차치지청 같은 경우에
인지수사를 하려면 따로 수사부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따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려고 하면 임시조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규정상. 그 부분이 약간은 미묘한데요. 그러니까 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 부분에 예. 대해서 실제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법무부의 의견을 검찰에 보낸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니까 수렴 그 중에 과정에서 있어요.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저도 의견을 같이 후보자니까 말씀드리도록 총장이 하겠습니다. 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유출된 그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 특히 조사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성윤 공수장 그 유출권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시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형사사법 절차 전자촉진법에 5년 이하 징역이거나 아니면 3년의 징역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이 휴대전화 그걸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가 났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 명확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서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한번 제대로 한번 챙겨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그동안 이 편향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는 그런 비난 때문에 사실 공격성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 김학의 전 차관 출금지 사건도 그래요.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금지를 한 이후에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어떻게 김학의 장관이 출금을 하게 됐느냐? 그 당시에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출금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출금지 하려는 논의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지금 현재 수사 재판 진행 중이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언급을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서 김학의 차관한테 건너갔느냐 그 얘기가. 출금지 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넘어간 거예요. 김학의 전 차관한테. 그 사건에서 왜 누가 이런 것을 유출했느냐에 대해서도 고발이 됐는데 이거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출금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과연 누가 그걸 했느냐에 대해서도 고소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전체적으로 쭉 이루어져 보면 출금지 시도했던 시점부터 출금지가 된 이후까지 그 과정에서 일반 잘라가지고 반만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기소하고 그랬다는 사건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향적으로 선택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사건도 마찬가지. 한동훈 검사장이 핸드폰 비밀번호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한동훈 검사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의견을 했다는 게 나와요. 그건 채널A 자체 보고서 나오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이 왜 핸드폰 안 내놓겠어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 그게 나오기 때문에 안 내놓는 거 알겠어요? 그런 건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택적이고 편향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검찰에 대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여튼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제가 총장으로 가게 된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